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시골에서 힘들게 사는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받아 공부를 하고 대학을 마쳐 취직을 했어요. 서울로 상경하여 좋은 회사에 입사한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자 얼굴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였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 하나 낳고 셋이 살만한 정도였는데 대신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참 공주처럼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희생만 하셔서 그런지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아 보이고 꼭 부모들이 희생을 할 필요는 없구나. 본인 인생을 사는 게 멋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정말 특이하시고 신기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조금 난해한 분이었는데 항상 멋에 취해 사시는 분이었고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손에 넣고야만 하는 분이셨어요. 용돈이 30만 원이 뭐니? 꼴랑, 아휴, 한 50은 넘게 줘야지. 너 그렇게 짠순이처럼 굴지 마라. 다 애비가 번 돈이잖아. 어머님, 아파트 대출값에 애 학원비, 그리고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솔직히 너무 빠듯해요. 그나마 맞벌이니까 이 정도죠. 제가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여유가 있어야 돈을 모으죠. 아니 그래도 10은 더 써라. 내가 좀 바쁘니? 친구들 만나서 이것저것 쓰고 하는데 내가 맨날 얻어먹을 수가 있냐고. 너처럼 외모 관리 신경 쓰지 않는 애들은 몰라.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은 줄 아니?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나한테 쓰란 말이야. 항상 돈이 모자라는 시어머니셨고 워낙 씀씀이도 크시고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꾸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늘 품위 유지 비용으로 모든 용돈을 쓰곤 하였죠. 그럴 때마다 늘 어머님은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지만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희 집 형편으로서는 어머님을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님은 늘 저에게 불만이 한가득이었어요. 엄마, 못 보던 옷이네? 옷 샀구나. 예쁘다. 잘 어울려. 돈 좀 주고 샀겠는데? 굉장히 옷이 고급스러워 보여.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니? 백화점 한정판으로 산 거야. 어때? 클래스가 다르지? 이래서 백화점 옷을 입어야 돼. 당신도 좀 보고 배워. 엄마 옷 입는 센스라던가. 보는 눈이 얼마나 높아? 오히려 젊은 당신보다도 훨씬 낫다. 우리 형편이 빠듯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둘 다 대기업 다니면 뭐해? 한 달에 이렇게나 나가는 돈이 많은데 나까지 백화점 옷 사입으면 집 거덜나겠다. 당신 가능하겠어? 나도 꾸밀 줄 몰라서 안 꾸미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할머니 옷장 가면 새 옷 엄청 많아. 어제도 할머니 백화점 다녀왔죠. 저도 데려가세요. 구경 가고 싶단 말이에요.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할머니 같아. 할머니는 맨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놀러 다니는데 엄마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어머머, 얘는 무슨 새 옷이 많다고. 넌 젊은 애가 그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니까 얘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좀 꾸며라. 그깟 돈 얼마나 모은다고?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된다. 사람은 즐길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야. 사치스러운 어머님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아끼며 살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그렇게 꾸미진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꾸미는 방법을 좀 배우라고 했고, 정말 천지분간을 못하는 모자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아직까지 많이 꾸미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하곤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시지만 않으면 어머님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님은 뭐든지 본인이 1순위곤 하였죠. 우리 어머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매번 철철이 옷 쇼핑에 머리며 액세서리까지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본인만 챙기는 것 같아서 가끔 서운할 때도 있다니깐요. 안 그래요, 형님? 전 그렇던데. 뭐, 나도 완전히 이해가는 건 아니지만 워낙 멋쟁이시잖아. 그러려니 해야지. 아무튼 우리랑은 정말 다르다니까. 예, 너 이게 어떤 옷인데 여기다가 주스를 쏟아? 어쩜 얘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아우, 어쩐담. 나가야 하는데. 잘못했어요. 할머니, 주스 드리려다가 무거워서 손이 미끄러졌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하여튼 덤벙대는 건 꼭 지 엄마 닮았지 아주. 누가 주스 달랬어? 꼭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설쳐대길. 어머님, 너무하세요. 애가 할머니 드리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런 건데 옷이야 빨면 되는 걸 그렇게 화를 내세요. 네가 애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애가 조심성이 없지.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려고 얼마나 펴렀는데.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니까. 며느리들이 꼴랑 둘인데 지들 꾸미는 거 하며 생각하는 마인드 하며 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 어쨌든 우리 집 올 거면 애들 아무것도 손 못 대게 해라. 혹시라도 내 옷이나 내 신발 가방에 뭐 묻히기라도 하는 날엔 가만 안 둬. 어머님은 그날 그렇게 동서와 말다툼을 한 뒤 놀러 나가셨고 본인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동서는 매우 화나했지만 어머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니 그냥 씩씩대고 말더라고요. 저 역시 동서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서 동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고 나서 원래도 외적으로 많이 꾸미시는 어머님이었지만 요즘 들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용돈도 모자랐는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져다가 돈도 엄청 쓰셨고요. 당신 어머님 이번 달에 얼마 쓰셨는 줄 알아? 자그마치 170만 원이야. 진짜 우리 형편에 이건 아니지 않아? 혜진이 발레 다니고 싶다는 것도 못 해주는 마당에 나이든 어머님이 나가서 턱턱 170만 원씩 긁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무슨 떼돈 버는 부자도 아니고 나 진짜 계속 이런 거 못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엄마 예전에 많이 못 살고 힘드셔서 그래. 내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못 해주겠어? 정도껏 하라는 거야. 누군 우리 엄마한테 못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난달 엄마 생신 때 홀랑 용돈 10만 원 드렸어. 어머님 카드값 갚느라 그것도 겨우 드린 거야. 카드값 갚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엄마한테 용돈 매번 드리지도 못하는데 생신 때마저도 난 우리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드려야 해? 내가 돈을 왜 버는 건데?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만약 엄마한테 눈치 주면 가만 안 둬.
우리 엄마 충분히 누르셔도 되는 분이야. 내가 천천히 엄마한테 얘기 들을 거니까 네가 나서서 뭐라고 하지 마. 알겠지? 씀씀이가 점점 커져가는 어머님이었지만 남편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속이 터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거기에 더불어 남자친구까지 만드셨는지 남자친구를 만나서 오히려 본인이 돈을 더 펑펑 쓰고 계셨던 거예요. 있는 척 하려니 돈은 모자라고 그러니 한없이 남편을 닥달하고 그러다 결국 남편의 신용카드까지 가져다가 쓰시게 된 거죠. 명의만 남편 카드였지 제가 월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빚을 갚게 되는 건 저였고 남편의 카드가 연체되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 매번 카드값을 갚으면서 한숨이 턱턱 나왔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솔직히 짜증도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뭐가 잘못된 줄 모르셨고 무턱대고 가랑이 찢어지게 행동했어요. 아이고, 우리 최 선생님. 밥값은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까지 밥값 얼마나 한다고? 제가 낼 테니까 많이 드세요. 아유, 그럼 우리 여사님 덕분에 맛있는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장부처럼 시원시원하니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거 보여주시고 내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제 선생님이 저한테 주시는 사랑만 하겠어요. 언제든 제가 쏠 테니까 지갑은 비우시고 나오셔요. 아셨죠? 허세만 가득한 시어머니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 무렵 친정엄마가 관절 수술로 인해 목돈이 필요할 찰나였는데 전 당연히 엄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극구 반대하며 못쓰게 했고 제 돈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마당에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본인들에겐 쓰길 바라면서 내 엄마한텐 못쓰게 하는 꼴이 말이에요. 나 용돈 줄 땐 그렇게 눈치 주더니 너네 친정에 갖다 바친 돈은 아무렇지 않게 떡떡 갖다 바쳐? 어떻게 그러니? 어머님,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어머님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이고 저희 엄마는 이번에 수술하시는 수술비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당신 얘기해봐. 내가 버는 돈 친정엄마 수술비 좀 내준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넌 이 집 사람이지. 장모님 꼭 수술하셔야 한대? 무릎 그거 고질병인데 해도 어차피 효과 없대. 내 주변 사람들도 수술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다더라. 다 돈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래. 와, 진짜 너무한다. 난 무조건 엄마 수술시켜 드릴 거고 내가 버는 돈이니 아무도 나한테 터치할 생각 마. 그리고 어머님이랑 당신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제 엄마 일에 나 몰라라. 특히 어머님 진짜 양심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렇게 매번 돈 가져가시고 카드를 그렇게 써대면서 저희 엄마 아프신 수술비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입장 바꿔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아니지 싶네요.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한테 정말 이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서운했고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왜 모시기로 생각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전 친정엄마 수술비를 보태드렸고 오히려 제가 수술비를 보태드리자 시어머님은 저에게 더 큰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화를 내시며 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머님한테 모든 걸 맞추기란 쉽지 않았고 지쳐가는 하루하루였어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의 허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 포기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 부분만 빼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이었기에 미련하게 계속해서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 꾸미는 걸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어쩌겠어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네 엄마 수술비 몇백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몇십 주는 게 그리 아깝니? 나 오늘 놀러 나가야 하니까 10만 원만 보내라. 애비한테 얘기하니까 생활비는 네가 관리한다며. 너한테 달라고 하라던데 애비가 기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내라고 하더라. 어머님, 저번 주에 돈 드렸잖아요.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다 쓰시길래 매번 제 얼굴만 보면 돈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쓰는 줄 알아? 혜진이랑 네 조카랑 내가 오랜만에 데리고 나가서 바람 쐬주려고 하지. 무슨 내가 나만 생각해서 돈 달라고 하는 줄 아나? 혜진이랑도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로서 해준 것도 없고. 정말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애들 생각도 다 해주시고. 그럼 저야 감사하죠. 가뜩이나 요새 주말에 계속 특근인데. 그러니까 네가 찬조를 좀 해줘야지. 너희 애랑 네 동서네 애 데리고 놀러 가는 건데 모처럼 내가 스트레스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찬조나 해. 네 동서 보고도 하라고 해야지. 나도 마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 어머님한테 정말 많이 지칠 때쯤 어머님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로서 처음 손주들을 챙기는 것 같아 놀라기도 했고 내가 모르는 어머님의 면모가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놀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동서가 어머님께 찬조도 해드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겼더니 어머님은 신나게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갔고 아이들도 참 좋아했어요. 할머니랑 연주랑 이렇게 셋이 놀러 가니까 너무 좋아. 처음으로 할머니랑 이렇게 놀러 가는 거잖아. 얘기했어야지. 그렇게 좋아? 할머니랑 연주랑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와, 우리 딸. 엄마도 가면 좋은데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해서. 얘는 내가 할머니인데 뭐가 걱정이야.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걱정 마라. 자, 얼른 출발하자. 재밌겠지? 어서 가자.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려면 힘드실 텐데.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다. 애들이랑 이런 것도 추억이지. 걱정 말고 넌 일이나 해. 주말에도 회사 바빠서 미쳐버리겠다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아이들은 어머님과 재미나게 놀러 나갔고 어머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기 시작하니 본인도 재미나고 기분이 좋았는지 주말에 종종 저와 동서가 일을 할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였죠. 매번 어머님이 너무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니 사실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본인밖에 모른다고 속으로 욕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에 대해 오해를 많이 했었구나. 오래 같이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몰랐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며 고마웠었어요. 요즘 엄마가 애들 데리고 꽤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용돈 좀 올려드려야 하지 않아?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형편에 지금 어머님 카드값에 용돈까지 올리면 관리비도 모자라겠다.
나도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다음 달에 성과금 나오니까 그때 어머님 따로 챙겨드리던지 할게. 자기랑 나도 요새 특근 때문에 바쁜데 혜진이 저렇게 잘 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도 할머니 노릇도 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해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 이제라도 당신이 알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잘 지내봐. 남편과 이런 얘기까지 하며 정말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딸아이의 일기장을 보는데 지하철역 앞에 자주 갔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림일기라서 따로 그 아래 내용은 많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지하철 역사 앞에 자주 갔던 그림이 많았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랑 같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었고 방어초를 맞아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신 모든 횟감을 떠서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고 그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흥분 좀 가라앉혀. 하극상이야? 위아래도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놓으세요. 저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니까. 형님도 이 얘기 들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니까 저 말리지 마요. 가족 행사날 일찌감치 햇감 떠서 시댁에 가니 시모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동서였어요. 너무 놀라 말리는 와중 순간 동서가 내게 외친 한마디에 정말 횟감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던지고 달려가 시모의 뺨을 찰지게 날려버렸습니다. 뭐? 앵벌이? 당신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녀들 앵벌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돈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지금 애들한테 그 돈 뜯어가서 본인 옷 사고 머리하고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는 게 말이 돼요? 심지어 하루 종일 김밥 한 줄만 주고 이거 다 못 팔면 오늘 엄마 아빠 보러 집 못 간다고 아빠까지 하더래요.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한테 말도 못하고 울면서 간신히 말하겠어요. 혜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줄 알고 말도 못하고 매번 주말마다 억지로 따라 나섰나 본데 저 진짜 못 참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형님. 제가 너무한 거예요? 아니, 니들 지금 나한테 이러고도 너네가 무사할 줄 알아? 어디서 빼어먹은 버르장머리야? 나 오늘 일 가만 안 있어. 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쓰다 모자라고 더 이상 돈 나올 방도가 없자 손녀들을 데리고 시디며 이상한 물건들을 받아다가 지하철 역사에서 앵벌이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수익은 본인이 챙겼고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녀들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썰게 하였어요. 아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본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녀들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사실은 동서의 딸 제 조카가 폭로하였다고 했죠. 할머니랑만 나갔다 오면 손발 얼음장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서 물어보니 할머니가 말하지 말랬다고만 하고 내가 오죽하면 뒤를 밟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 옷까지 아주 못 사는 애들처럼 갈아입히고 앵벌이 짓을 시켜?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예요? 저 진짜 이대로 못 넘어가요. 남자에 미쳐도 유분수지.
그렇게 돈 벌어서 그 남자 만나고파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동안 내가 오해했을 거라고 나 자신을 탓했는데 손녀들을 데리고 지금 앵벌이 짓을 시켜요? 진짜 사람 아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손 떨리고 말도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쌍으로 덤벼? 그래, 얘네들 데려다가 좀 물건 팔게 시켰다. 왜? 내가 내 소녀들 데리고 사회생활 좀 가르치겠다는데 니들 왜 이래? 요새 애들은 아주 곱게만 자라서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좀 배워야지. 내가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나간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나한테 니들이 손찌검을 해? 나 가만 못 있는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희를 이상한 여자들 취급을 하였고 저희에게 똑같이 뺨을 날리셨죠. 그야말로 시어머니와 함께 육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담보로 저 몰래 남편 승낙을 받아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더 이상은 간과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계에 다다랐어요. 사회생활이요?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앵벌이 시켜서 나온 수익 가지고 놀러 다녔으면서 사회생활이라니. 형님, 이건 말로 안 끝나요. 어떻게 참아요? 저 정말 이대로 못 넘어가요. 이 짓을 글쎄 나갈 때마다 시켰대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말하지 말랬는데 형님 집 담보대출까지 어머님이 받으신 거 아세요? 환갑이 한참 넘고 그저 놀기만 하는 사람이 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저도 이거 형님한테 말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비밀을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 아, 기막혀. 아니 진짜 정신병 아니에요? 이제 하다 대출까지? 와, 진짜 정상 아니다. 정말 치 떨린다.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수익을 가지고 매번 본인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녔고 딸들에겐 이런 한 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곤 절대 우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아빠와 엄마는 살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집 담보대출까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더 이상 어머님을 보고 살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대출을 받아준 얘기를 물으며 추궁을 하니 남편의 대답 또한 가관이었죠. 엄마가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무렴 일부러 그랬겠소? 요즘 애들 오냐오냐 크긴 해서 그런 거 배워두면 좋긴 하지. 말 다 했어? 지금 혜진이 주말마다 나가서 앵벌이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빠가 될 사람이 할 얘기야?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담보대출은 뭐야? 나 진짜 말도 안 나와. 영원히 비밀일 줄 알았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이해가게 설명해야 할 거야.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받은 거지. 그 나이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앵벌이라고 하지 마. 그냥 창조 경제라고 해. 우리 땐 다 나가서 돈 벌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드라마 육남매 모르냐? 넌 너무 깐깐해. 너도 비정상인 건 진작 알았는데 그 엄마한테 뭘 배웠겠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너랑도 끝장을 봐야겠다. 어차피 일어난 일 너랑 네 엄마 절대 안 변할 거고 우리 혜진이가 거기서 무슨 영향을 받으며 살까 두렵다 진짜. 끝이야. 끝이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야,
우리 사내 부부야. 너 이혼하고 멀쩡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못 다녀? 네가 못 다니지. 유책사유가 니네 집구석인데. 어디 한번 해보자. 나 절대 안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도저히 이런 남자와 살 수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전 그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갔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하였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경제관념을 알려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는 태도로 나왔고 대출 또한 다 본인이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내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죠. 본인의 남자친구가 주식 박사라며 헛소리하는데 저 말고도 동서 또한 서방님과 이혼을 진행하였어요. 그 집은 다행히 서방님이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순순히 이혼을 해주어서 협의로 끝이 났고 전 양육권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사님과 변호사님도 정말 기가 막혀 하셨는데 요즘 시대에 손녀들 앵벌이는 물론이고 며느리 몰래 아들을 꼬여내 집 담보대출을 받게 한 시어머니가 어딨냐며 혀를 차고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본인 손녀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역사 앞에서 불법으로 노점상 차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출까지 진짜 가지가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일단 승산 충분히 있으시니까 저만 믿으세요. 힘내시고요. 그러게요. 뭐를 보고 여기까지 참았는지. 이제 애한테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네요. 남편 또한 정상이 아니고요. 아니 할머니가 돼가지고 경제관념 좀 심어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전제 며느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어쩜 애를 그렇게 싸고 도는 건지. 변호사님, 제가 소녀들을 좀 가르친 게 이럴 일이에요? 이런 걸로 이혼을 한다니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그리고 대출은 우리 최 선생님이 주식 박사라 다 수익 걷어서 어른이 돈 불려줄 건데 정말 왜 못 기다리는 거야? 이러니 그 짓꼴을 못 면하지. 인생 한 방인데 진짜. 어리석다. 좀 기다리면 내가 돈도 벌어다 줄 거고 애들도 딱 교육시켜 놓을 건데 참.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그동안 가정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소비 내역 그리고 남편의 방간 등 도저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판사님은 이혼 판결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전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이런 아빠와 할머니에게 절대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양육권과 치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 100번 양보해서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재밌으면 됐던 거 아니야? 재미? 혜진이한테 물어봤어? 억지로 했대. 너무 춥고 배고팠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한 거야. 그리고 애들은 그 추운 길거리에서 김밥 한 줄 던져두고 본인은 남자에 미쳐서 남자나 만나러 가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엄마 생각하는 수준 딱 거기야. 그리고 너도 네 엄마 잘못했다고 인지 못하는 수준 또한 똑같고 내가 너랑 어떻게 사니? 너 볼 때마다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냔 말이야. 됐고 이제 끝이니까 면접 때 빼곤 연락 마. 너도 네 엄마도 정신병자야.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참으려고만 했던 게 후회스러워. 함께해서 더러웠다 정말.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 너만 참으면 될 일인데. 그리고 엄마가 수익 내준대잖아.
좀 참아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붙잡는 남편을 뿌리쳤고, 저런 걸 믿고 결혼을 했다니 진짜 후회 막심이었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동서에게 듣기로는 어머님이 그 남자친구에게 갖다 바친 돈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카드값이며 용돈 모두 그 할아버지에게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딸과 조카를 시켜 벌게 한 수익 또한 반 넘게 그 할아버지에게 갖다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소한 죄가 인정되어 어머님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본인은 왜 이게 죄가 되냐며 펄펄 뛰었고요. 저만 믿으세요. 아들 이혼했다고요? 아유, 참. 이걸 못 기다리고 며느리들이 참 불같네요. 우리 여사님 속상하게.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만 믿고 제가 다 투자한 건데. 근데 지금 일단 아들도 그렇고 저한테 돈 한 푼 안 주는데 혹시 제가 투자한 금액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다니려니까 앞이 캄캄하네요. 어허, 좀 기다리시라니까. 성격 급하시네. 그리고 그 돈 다 묶어놔서 지금 당장은 못 줘요. 원래 부자 되기는 쉬운 게 아니죠. 아유, 그래도 며느리도 이제 없는 마당에 정말 돈 나올 곳이 없거든요. 대출빚도 갚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 수익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어머님이 진 빚을 갚으며 진짜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고 지 엄마 잘못 없다더니 본인이 직격탄을 맞으니 속이 꽤나 타들어가는 남편이었죠. 이 모든 걸 제가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는지 참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손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아들 둘은 모두 이혼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본인 잘못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유별나다며 동네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지만 동네 사람들 또한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고 했고, 남편은 그렇게 본인 엄마 불쌍하다고 하더니 본인도 어머님 씀씀이가 감당이 되지 않았는지 어머님에게 그만 좀 하라며 요즘 모자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어요. 참 자기 엄마한테 하는 효도는 셀프인데 모든 것을 제가 해주다 본인이 하려니 본인도 버거웠나 보더라고요. 정말 버겁고 암흑 같은 결혼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거기에서 탈출해 제 인생을 찾아 나가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그 집 꼴을 안 보고 사니 이렇게 제 월급이 여유 있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엄마 드시고 싶은 거, 딸 하고 싶은 거를 모두 다 눈치 안 보고 해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제 이혼했나 싶을 정도로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형님, 그래도 우리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애들도 또래고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요. 전 그래도 애아빠랑 좋게 끝내서 그나마 시댁 얘기 가끔 듣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도 전해드리고 할게요. 우리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그래, 우리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 연주랑 혜진이 서로 잘 지내기도 하고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러게요. 참 결혼하면서 가장 큰 수확이 정말 친한 친구를 만든 것 같아 그래도 헛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수아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 참 창피해서 하긴 그렇지만 지금은 동서와 만나면 서로 깔깔대며 그때 일을 떠올리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정말 묘하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답니다. 지나온 과거가 참 후회되긴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가 너무 기대되기에 이제 그만 후회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전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남편을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여성입니다. 결혼 전 당당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결혼 후 살림만 하다 보니 어느덧 사위랑은 멀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부엌대기로 전락을 하게 되었죠. 물론 저보고 그렇게 살라고 등 떠민 적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참 결혼하고 남편의 애들 뒷바라지까지 하다 보니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되었네요. 제 결혼 생활은 그저 평범했어요. 다른 주부들처럼 남편 봉양 잘하고 애들 케어 잘하고 말이죠. 그런 저에게 돌아오는 건 처음엔 고마워하던 남편이었지만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 그리고 절 홀대하는 시댁이었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애써 눌러왔어요. 굳이 표면에 내비치면 불화만이 쌓일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내가 좀 일찍 좀 깨워달라니까 하여간 느려 터져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못하냐? 뭐? 아니, 나도 애들 학교 보내고 바쁘지. 그리고 아까 깨웠는데 30분 더 자도 된다며. 뭘 이런 걸로 그렇게 그래? 오늘 회사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 하여튼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집에 있으면 좀 내조 좀 잘해라, 어? 그래, 알겠어. 다음번엔 꼭 깨워줄게. 잘 일어나셔. 일단 아침이라도 먹고 나가야지. 간단하게 토스트 했어. 먹고 가. 먹을 시간이 있냐? 그냥 차에서 먹게 보일에 싸줘. 하여간 밥도 못 먹고 이게 뭐야? 너 때문에 아침부터 짜증나네. 조금 늦게 깨웠다고 구박을 일삼았죠.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어디 풀 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원래는 다정한 사람인데 요즘 들어 사업도 확장하고 꽤 바빠졌거든요. 그런 아들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운지 시어머니는 늘 저를 닥달하고 쥐잡듯이 잡았어요. 그저 제가 집에서 편하게 펑펑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하루하루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한 군데 말할 곳도 없었고 오로지 참고 감당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말해봤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없었거든요. 집구석 이게 뭐야? 장틀도 내가 닦으라고 했지? 너 병철이 돈 벌어다 주는 걸로 다 뭐하니? 너 치장하고 다니기 바쁘지? 집구석에 있는 애가 치장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집에 살림을 하나 더 해라, 응? 우리 아들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너 치장할 생각 말고. 그게 어디 너 치장하라고 갖다 주는 돈인 줄 알아? 그저 내 새끼를 잘 키우고 집안일 잘하라는 거지. 어머님, 무슨 제가 시종도 아니고 절 위해 투자도 못하나요? 제가 이 집에서 이거밖에 안 돼요? 매번 가계부도 쓰라고 하시고. 내 말이 틀렸니? 가계부는 써야지. 네가 우리 병철이 돈 꿍쳐놓을까봐 그런다. 왜? 그러니까 애초에 없는 집에 들였다가 살림을 시키면 안 된다니까. 처음에야 뭐 안 그런 척 하겠지. 이제 결혼한 지 10년 됐으니 뒤돈같이 생각할 거 아니야? 에휴. 저 10년 동안 정말 이 집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 병수발도 들고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런 제가 어머님한테 일일이 장 보는 거 뭐 하는 거 하나하나 검사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하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너 안 말려?
우리 병철이 정도면 새장가 갈 수 있지. 혹 달린 게 무슨 흠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참 시간이 이렇게 무섭네요. 어머님이 절 이렇게 홀대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도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 내 탓하지 말고 네 탓을 해. 너 때문에 나도 맨날 화나기 지치니까 답답해서야 원. 어머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하다고 할라치면 저렇게 대놓고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병든 시아버지 병수발할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이러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맙다, 미안하다가 늘 인사인 분이셨죠. 그런 분이 이제는 제가 필요 없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도 가끔씩 저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할 때마다 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니 주변 친구들도 멀어지고 친정도 멀리 살고 있고 어느 하나 마음 터놓을 데가 없는 삶이었죠. 그러던 중 딸아이 친구 엄마가 저에게 아침에 애들 학교를 다 보내고 브런치 모임을 갖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와도 교류가 없던 저는 그런 딸아이 친구 엄마에게 너무 고마웠답니다. 아니, 내가 요즘에 골프 모임 하거든. 지우 엄마도 골프 모임 들어오는 거 어때? 그래도 가끔 나가서 치잖아. 괜찮지 않아? 에이, 난 자주 나가지도 못하는데 뭘. 모임까지는 좀 그렇고. 매번 못 나간다고 하기도 그렇잖아. 그럼 우리 브런치 할 때마다 나와. 바람도 쐬고 얼마나 좋아. 거기 언니들도 성격 진짜 좋고 재밌어. 우리들의 낙이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이런 낙이라도 있어야 숨이라도 쉬지. 가뜩이나 지우 엄만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매번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임 나와서 수다라도 떨면 좋잖아. 와, 그럼 그래 볼까? 매번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그럼 오전에 브런치 모임 나갈 수 있을 때 나갈게. 그렇게 저희 모임은 성사되었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가서 얼굴도 비추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다 보니 답답했던 제 마음도 많이 풀리더라고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수다 줬더니 말이에요. 그러던 중 이 동네에 이사 왔다며 모임 언니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화통하니 참 좋았어요. 하지만 저와는 맞지 않는 결임을 확신했죠. 얘기하는 대화가 모두 같이 어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보수적인 건지 몰라도요. 여긴 내가 아는 동생인데 이번에 이 동네로 이사와서 내가 이 모임 나오라고 했어. 아침에 간단히 커피 한잔 하면 좋잖아. 안녕하세요. 저도 이 동네에 파악 좀 할 겸 제가 언니한테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봐요. 여기 그래도 신도시 아파트라 살기도 쾌적하고 동네도 시끄럽지 않고 좋거든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그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혼하고 지금은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고 했고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 남자에게 이것저것 하나하나 뜯어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남자도 몇 번 만나다가 집 한 채 받아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했죠. 정말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서 멀어져야겠다 생각했어요. 인생 별거 있나? 원래 인생은 혼자야, 언니들.
그냥 나한테 다 퍼붓는 남자 만나다가 이것저것 뜯어먹고 버리면 그만이지. 그 남자들이 바보인 거지, 안 그래? 언니들도 어리석게 시댁에 봉사하지 말고 그냥 언니들 인생 살아. 그게 최고라니까. 어머, 넌 그렇게 쉬워서 좋겠다. 우린 애가 있어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말아라. 우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유부남이랑 만난다고 하는 게 자랑이니? 남사스럽게. 말 조심 좀 해, 언니들 앞에서. 아유, 이 푼수야. 그런가? 언니들 기분 나빴어?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현명하다는 거야. 돈만 있으면 최고지 뭐. 그래도 그냥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마. 이 언니들 얼마나 내조 잘하는 언니들인데 여기 와서 이런 소리를 해. 눈치 좀 챙기자. 그 말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앞에선 티내지 않았어요. 소개해준 언니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가급적 그 모임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번 불편한 말만 듣기가 거북했거든요. 제가 한 번, 두 번 빠지자 더 이상 지인도 저에게 권유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다시 바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빵을 좋아하기도 했고 결혼 전까지 제과점에서 일했던 경력을 되살려 본격적으로 베이킹을 배워보면 어떨까 싶었죠. 집에서도 종종 아이들을 위해 빵을 굽거나 만들어준 적이 많았거든요. 제가 베이킹을 배운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또다시 악담을 했어요. 병철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너는 지금 고상하게 네 취미나 배운다 이거냐? 내가 그걸 허락할 것 같아? 아침마다 뻔질나게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그렇게 쏘다닐 땐 언제고? 이젠 빵까지 배우러 다닌다고? 절대 안 되는 줄 알아. 알겠어? 어머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배운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큰 집 살림 다 제가 하고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나 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정말. 너무해도 할 수 없다. 내 아들 돈 허투루 쓰는 거 나 용서 못하니까. 돈 낭비할 궁리만 하지 말고 오늘 칼국수 먹고 싶으니까 칼국수나 대령해. 칼칼하게 장칼국수면 더 좋겠다. 애들 건 매우니까 따로 맑은 국물 내서 칼국수 만들고. 내 말 알아들었어? 아무리 말해도 저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은 안 했습니다.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남들은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애들도 착해 아주 행복하게 사는 주부같이 보이겠지만 실상 속안에선 저를 대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이 집안의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포기가 되진 않더라고요. 전 조금씩 제가 아끼고 안 쓴 돈을 모아놓았던 통장을 가지고 베이킹 학원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베이킹을 배웠죠. 뭐라도 배우고 이걸로 애들이 좀만 더 크면 취직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제 안에 모든 열정들이 샘솟아 나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았고 이제 자격증도 따고 사회에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하니 의욕이 앞서더라고요. 그런 저를 남편은 못마땅히 했고요. 뭔 그런 걸 한다고? 참나. 당신은 그냥 애들 뒷바라지 내 내조만 잘하면 된다니까. 뭐하러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나도 나가서 당당하게 일하면서 지내고 싶어. 이제 애들도 컸는데 매번 집에만 있으니 우울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집에 피해가지만 않게 해. 알겠어? 당신 일한다 뭐다 이러면서 집안일 소홀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뭐?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내가 이 집 식모니? 아주 웃겨. 가만 들어보면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날 아주 무슨 식모 취급해. 피해망상 있어? 당연히 주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성질머리 하고는. 바가지 긁지 마라. 나 고달프니까. 알겠어?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면 바가지 긁지 말라는 둥 저를 몰아갔어요. 대화가 되지 않았고 제 이야기는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원래도 그런 사람이니 그냥 참고 넘기기로 했죠. 그렇게 전 시어머니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집안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베이킹을 배우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가서 뭐라도 배우니 좀 살 것 같았죠. 물론 시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했지만요. 그러다 남편이 점점 일을 한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옷에는 웬 여자 향수 냄새를 묻혀오는 것도 다반사였죠. 한 번도 남편을 이런 식으로 의심한 적은 없지만 사실 의심이 되더라고요. 요즘 들어 너무 변한 남편을 보고 있자니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을 거야 라고 다시 마음을 먹었죠.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연락도 없이? 그리고 요즘 들어 주말에도 나가고 이상한 거 알아? 혹시 나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뭐? 바람? 집구석에서 할 일 없어서 지금 생사람 잡냐? 이래서 집구석에서 노는 것들 별의별 상상력만 깊어진다니까. 아니 뭘 그렇게 오버를 해? 그냥 해본 말이야. 외박도 하고 화도 안 하던 짓을 하길래. 아니면 아니지 화를 그렇게 내? 화 안 나게 생겼냐? 몇 빠지게 일하는 남편한테 돌아오는 대답이 무슨 바람이니 뭐니? 한 번만 더 의심해봐. 알겠어. 화 좀 그만 내. 무슨 내가 말도 못하냐? 당신이랑 어머니 진짜 소리 지르는 통에 귀에 닦지 않겠다. 미안해. 됐지? 김새는 이상했지만 절대 아니라는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사실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이런 대화를 한 것 자체도 몹시 불쾌해하며 저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사람 자존심은 있는 대로 박박 밟아가며 말이죠.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저도 이해할 법한데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정말 저를 화나게 하더라고요. 마음속 아래 깊은 곳에서 저의 울분이 터져 나온 거예요. 저 역시도 그날 시어머니에게 엄청 싸붙이며 얘기했어요. 그야말로 막말 대첩이었죠. 어제 잠깐 들었는데 너 병철이 의심하냐? 네가 뭔데 의심을 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한테 말이야 방귀야? 아니요,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나 어머님이나 꽤나 과민 반응하시네요. 아니면 된 거지.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뭐야? 너 지금 말 대꾸 하냐? 요즘 빵 배운다 보다 밖으로 나돌더니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지 아주? 그래 막말로 병철이가 바람 피웠어. 너 어쩔래?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한순간인데 어쩔 건데? 애들 다 뺏기고 길거리로 남고 싶지 않으면 조신하게 내주나 해. 알겠어? 네가 이 집 나가서 할 게 뭐가 있다고? 그저 그냥 이 집에 붙어있는 걸 바라라고. 알겠니? 어이없는 것. 제가 또 이런 말씀 정말 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한 게 없다고요? 시아버지 병수발에 내조에 애들 뒷바라지에 어머님 뒤치작거리 다 누가 하는데요?
근데 쫓아내? 아, 기막혀. 막말하지 마세요. 막말로 저도 할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늙어서 고려장 신세 면하고 싶으면 어머님이야말로 말 똑바로 하세요. 늙어서 주책 맞은 입 단속 잘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제가 저렇게 할 말을 하니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또 하소연을 하시며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늘 반복이었습니다. 지치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때 당시 좀 저에게도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뭐든지 의미 없고 앞에선 웃지만 뒤에선 헛헛한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 애써 그때 당시엔 제 자신보다는 정말 주부의 마인드로 살았어요. 네 처가 뭐라는 줄 아냐? 나보고 고려장을 한단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아, 내가 이런 말까지 듣고 살아야 해?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고 여기서 산다는 거야? 내가 너 뼈 빠지게 키워서 겨우 이런 대접이나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알아? 네 아버지처럼 빨리 갔어야 했나 싶어. 내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어보겠냐? 아, 엄마, 일단 고정하시고, 제가 이 사람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마음 추스르시고 너무 속상해 마세요. 어떻게 엄마를 고려장을 해요? 내가 있으니까 절대 안 좋은 생각은 마세요. 아셨죠? 다 들리게 전화 통화를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의 말이 웃겼어요. 본인은 막말해도 되고 저는 무조건 참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화가 났죠. 남편은 그 전화를 끊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역시나 저에게 막말을 하며 퍼붓기 시작했죠. 네가 뭔데 우리 엄마 고려장을 한다 만다야? 너 진짜 돌았냐? 요즘 들어 마음에 안 들더니 진짜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거야 뭐야? 늙은 엄마라고 무시하지 마. 알겠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이나 잘하면 욕먹을 일 없겠구먼. 어떻게 엄마한테 감히 고려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너 진짜 내가 출장 나왔으니 못 가는데 집이었으면 가만 안 뒀어. 알겠어? 아, 웃겨 진짜. 난 당신 엄마한테 막말 들어도 되고 너네 엄만 들으면 안 되니? 내가 왜 이런 취급받고 살아야 하냐고. 왜? 살기 싫으면 나가. 안 말려. 대신 몸만 나가. 너 이 집 시집 올 때 몸만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몸만 나가면 돼.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당신은 내가 안타깝다는 생각은 안 드나 보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나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헛소리 짓거리래?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싹싹 빌어. 알겠냐? 진짜 가면 갈수록 가관이네. 남편은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눈물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와중에 애들은 왜 이렇게 착하고 예쁜지 진짜 오로지 애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자. 그러면 가족들이 더 편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인드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지만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 속상해도 참아야 했어요. 마음속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너무 많이 하여 기대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한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펼쳐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와 대면대면 어색한데 갑자기 계곡으로 피서를 가자며 절 부르시더라고요. 먼저 가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도 저에게 너무했다고 생각하나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먼저 출발한 어머님을 대신해 수박도 싸고 먹을 것도 싸고 아이스박스에 바리바리 짐을 싸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계곡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옆에 웬 젊은 여자가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그리곤 시어머니는 저 보란 듯이 상간녀에게 백숙다리를 뜯어주며 말했죠. 왔냐? 네 후임 환영해 해줘야지. 넌 이제 끝이야. 내가 도저히 너랑은 못 살겠다. 네 후임이니 인사해. 아, 후임? 이제야 알겠다. 다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구나. 날 내보내려고 더 막말하고 더 아픈데 찌르고. 이제 알면 됐다.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내가 아주 혼났어. 결국엔 이런 짓까지 해야 네가 떨어져 나가지. 전 그렇게 웃으며 상간녀를 보자마자 열렬히 환영해줬어요. 그리고 어머님 옆에 있던 상간녀에게 남은 다리 한쪽마저 뜯어주며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자 시어머니는 이게 미쳤나 싶을 정도로 절 어리둥절해하였고 제 얼굴을 본 상간녀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웃음이 나서 혼이 났어요. 어리석어 보였고요. 노인네 말년이 참 안타깝게 됐다는 마음을 가지며 피식피식 입가에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참았습니다. 후임 환영해줘야지. 우리 구면이잖아? 역시 바람 피우고 있었구나. 그것도 너랑. 네가 워낙 자세히 말해줘서 너네 얘기는 다 알겠어. 어머니, 아니 아줌마. 이 여자 드리겠다고 날 내쫓으려고 해? 아줌마, 이 여자 꽃뱀이야. 아마 지금쯤 당신네 재산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다 이 여자 이름 앞으로 되어 있을걸? 확인해봐. 이 여자 입으로 나한테 했던 말들이 많으니까 말이야. 언니 남편이었어? 아니, 언니, 내 말은 잊어줘요. 나 진짜 오빠 사랑해서 만나는 거야. 그때 다 허세였어. 그리고 언니 남편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거야. 어머님, 이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지금 실성했나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얘한테 돈이라도 갖다 바친다는 거야? 너 아주 억지 잘 쓴다. 이제 막말도 내뱉네. 막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고요. 그래, 노망난 당신 말대로 제가 환영에 기똥차게 해줘야죠. 안 그래요? 남편의 상간녀라고 어머님 옆에 딱 붙어있던 여자는 바로 그때 모임에서 만난 무개념 여자였어요. 돈을 뜯어내려고 만난다는 남자는 제 남편이었고요. 이 모습을 보니 딱 쌍으로 어리석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라는 마음이 들게 됐죠. 시어머니도 이렇게까지 한 게 저를 쫓아내려고 했다는 걸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어요. 전 시어머니와 상간녀에게 막말을 퍼붓고 그 길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이 모든 걸 겪고 나니 두려운 게 하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내 아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 남편과 정말 빨리 이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몰리에 이런 걸 다 붙잡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잘 어울려, 그 집 가줘.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 그리고 이 상간녀까지 세 식구 잘 어울리네. 난 그동안 내가 참아야 한다고 무조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비정상적인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잘 살아봐. 이 미친 아줌마랑 미친 여자야.
뭐? 미친 아줌마? 너 지금 실성했니? 이게 눈이 돌았나? 지난번부터 아주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네, 니까짓 게. 너까짓 게라니. 당신보다 훨씬 나은 인간이니까 말 조심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주둥이 놀리길. 이거 하나 받아라. 어머, 이게 뭐야? 지금 언니 제정신이야? 나한테 이런 걸 왜 뿌리는 거야, 언니? 김치국물 잘 지워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이게 뭐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뜨거!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디서 나한테 백숙을 던져? 전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숙을 시어머니 얼굴에 쳐댔죠. 백숙 기싸대기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 상간녀에게 남은 반찬을 얼굴에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제가 할 일을 하러 갔어요. 뒤에서 상간녀와 시어머니 소리 지름이 머나먼 길까지 들렸지만 정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뭔가 해방됐다는 마음, 이제서야 내 인생 찾았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기 시작했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제가 그동안 참 바보처럼 살았더라고요. 이혼을 했을 때 그것도 남편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저에게 엄청난 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 또한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본인들의 돈을 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지금 저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것도 진짜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원해? 도른 거 아니니? 기막혀. 네가 이 집에 돈을 벌어다 줬어? 뭐를 했어? 도른 건 당신이지.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희생하고 봉사한 거 생각하면 이 집 전 재산을 줘도 모자라. 당신 같은 인간들을 내가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니.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나중에 나한테 싹싹 빌게 될 테니까. 절대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재산 지킬 거야.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 알겠어? 니까짓 게 감히 우리 집 돈을?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네가 우리 집에서 한 일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를 줘야 해? 참나. 그건 법원 가서 얘기하고 당신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내가 서서히 하나씩 밝혀줄게. 이 못난 인간들아. 뭐야? 뚫린 입이라고 이게 어디서 찌겨려대? 그러니까 애초에 네가 우리 집이랑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야. 당연하지. 난 당신들 같이 무식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지. 이제 돈이나 털릴 준비하시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고 아이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 모두 가져올 수 있었죠.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 상간녀 소송을 걸고 상간녀한테도 막대한 청구 비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보니 상간녀는 소송비까지 자기가 냈다며 억울해하고 남편에게 더 많은 돈을 뜯어먹고 자취를 감췄다고 그 지인이 말해주더라고요. 저에게 늘 욕을 하고 폭언을 하던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혹시나 싶어 음성 녹음도 해놓았던 게 신의 한 수였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만 했어요. 참 고소하죠? 아이고 억울해. 내 돈을 왜? 우리 집 재산 분할이랑 아비한테 뜯어간 위자료도 모자라서 나한테까지 뜯어가려고 하냐? 억울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은 그동안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야.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꼴이란. 왜 애들 아빠가 그 지경이 됐는지 알 것 같다 정말.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이제 2년도 끝이다. 아휴. 그리고 그 상간녀가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하던 게 다 맞는 말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상간녀한테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그날 제가 한 얘기를 이해하더군요. 바보같이 말이죠. 하나도 안타깝지 않고 고소하기만 하였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말이죠. 걔 있잖아. 우리 모임 때 나오던 그 무개념. 결국은 자기 신랑 다 등쳐먹고 날랐대잖아. 아니 난 그 여자가 말하는 남자가 자기 신랑인지 몰랐잖아. 진짜 세상 좁지 않아? 나쁜 년 같으니라고.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아휴, 내가 다 정말 속상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서야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도 오히려 전 지금이 낫다니까요. 그 여자 진짜 대단하네요. 아마 뭐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고 또 찾아서 소송이나 신고라도 하겠죠 뭐. 이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래, 잘 생각했어. 뭐가 아쉽다고. 참 나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니까. 어쨌든 소송이 잘 돼서 너무 다행이야. 주변 사람한테 들으니 진짜 웃기기도 하면서 어이도 없었어요. 그렇게 내 재산 하면서 결국 돈도 털린 거예요. 아마 두 번째 와이프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여자는 그게 아니었죠. 얼마나 웃기던지. 그래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년에 고통받는 것 같아 저는 기쁘더라고요. 복수를 한 것 같아서 말이죠. 그 후부터 남편은 계속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합치자는 말투로 말이에요. 아이 핑계를 대며 말하는 꼴을 보니 더욱더 용서가 안 됐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바람을 왜 피웠는지, 그리고 아이들 엄마인 저를 왜 그렇게 무시하고 홀대했는지 용서가 안 됐어요. 그저 주둥아리를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애들도 있으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와. 내가 미안했다, 그동안. 그래도 네가 있어야 살림도 하고 그러지. 네 상간녀한테 해달라고 해.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알아? 양육비나 밀리지 말고 보내. 엄마가 어떻게 밥을 차리고 혼자 그러냐? 네가 들어와서 좀 해야지. 내가 미안했다니까. 우리가 1, 2년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여자한테 뒤통수 맞아보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까지 말해야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마음 좀 돌려. 식모가 필요하니까 비는 거니? 딴 데서 알아봐. 이제서야 내 인생 찾은 것 같아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그 노인네한테도 전해. 당신들 말년이 어떨지 내가 지켜볼 거야. 아주 어떨지 말이야. 너희들 같은 인간 말종들이 말년이 좋은지. 이제 그만 됐다니까. 남은 재산 너 앞으로 해놓을게. 그러니까 합치자고. 다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런 적 없잖아. 그리고 엄마한테도 그만큼 뜯어갔으면 용서할 때도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그냥 한 발 양보하고 못 이기는 척 집에 들어와. 개소리 짓거리지 마. 너랑 합치느니 죽는 게 나으니까.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거고 애들이 싫다고 하면 이제 애들 볼 생각도 마. 상간녀한테 다 뜯기고 뒤통수 맞은 남편은 이제 와서 저보고 집에 다시 들어오라는 멍멍이 소리를 했어요. 어이가 없었고요. 시어머니도 애들 핑계로 한번 얼굴을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그렇게 백숙을 찢어주며 저한테 호임한테 인사하라고 한 게 엊그제인데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 취급한다는 게 정말이지 치졸한 인간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과제빵 자격증도 따고 남편이 해준 재산 분할 덕에
조그만 아파트 장만과 집 앞 조그만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떼돈을 벌진 않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계속 찾아주니 아이들과 저 이렇게 세 식구 사는 데는 문제없이 살고 있죠. 양육비도 꼬박꼬박 들어오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제 옆에서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어 지금에서야 행복하다고 많이 느낀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은 세월이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평탄하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인간들이 다 벌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굴곡진 삶이 있었다면 곧 평탄한 삶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해 주세요. 매번 삶이 굴곡지지만은 않더라고요. 전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도 착하고 올바르게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 말이죠. 말주변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